지금 정부가 고민하는 15만 원 지원금, 정말 고유가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그냥 현금 지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 물가와 에너지 가격이 동시에 흔들릴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생활 방어막에 가깝습니다. 다만 여기서 먼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는 25조 원 규모의 대책은 현금만 푸는 추경이라기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지원 성격에 더 가깝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유가가 길어지면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요금과 난방비가 따라 흔들리고 결국 장바구니 물가까지 번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은 당장 소비를 살리는 동시에 버티기 어려운 가게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있거든요. 현금 지원의 효과는 생각보다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23년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일수록 추가 소득을 바로 소비로 연결하는 비율, 즉 한계 소비 성향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15만 원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저축할 수 있지만 당장 생활이 빠듯한 사람은 그 돈을 식비나 공과금에 바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계층을 겨냥한 지원은 경기 부양보다도 즉시 체감 효과가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비슷한 정책은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 CBO는 2021년 경기 부양 체크가 저소득층 소비를 빠르게 늘렸다고 분석했고, 일본 내각부도 2022년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취약계층 현금 지원이 가계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런 지원금이 국제유가 자체를 떨어뜨리진 못합니다. 그건 산유국 생산량, 중동 정세, 해상 운송비 같은 거대한 변수의 영역이니까요. 하지만 국내 소비 충격을 완충하는 데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고유가 대응은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함께 검토하는 석유 가격 안정 대책과 에너지 바우처 확대가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 가구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같은 지원금보다 체감 효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에너지복지 정책도 바로 이런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로 필요한 시기에 주는 것이죠.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지원이 너무 늦으면 물가가 이미 오른 뒤라 효과가 반감되고 너무 넓게 뿌리면 재정 부담만 커집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24년 세계 에너지 전망에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저소득층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고유가가 만들어내는 충격을 어디서 먼저 막을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15만 원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한 달 가스비이고 어떤 가정에는 장바구니 절반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이번 달을 버티게 하는 마지막 한 장의 카드가 됩니다. 고유가 시대의 지원은 경제를 바꾸는 거대한 해법은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일 수 있습니다.